괴는 이게 걸괴자를 쓰거든요. 이렇게 걸려 있다, 그렇죠? 상이 이미지가 이렇게 하나의 어떤 천공에 드리워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궤도라고 하잖아요. 걸려 있는 그림 이런 거를 그렇게 차용을 합니다. 득괴, 작괴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전 시간에 한번 살펴봤고요. 예. 득괴된 거를 이렇게 살펴본다라는 거는 이제 뭐 간괴라는 이런 이제 반복적으로 나올 거니까요. 보시면 되겠고. 효는 그 뭔가 최소 단위의 변화의 최소 단위를 이루는 상징 부호 체계죠. 음이면 양이면 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육회에서는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한다. 다른 어떤 책에 보면 이렇게 빗금으로도 사선으로도 이렇게 표시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역이나 육효에서 나중에 이 효의 위치도 상당히 많이 볼 때가 있거든요. 상당히. 예, 그래서 나무가 자라듯이 이렇게 초효에서 육효인 상효까지가 있는데 이렇게 어떤 터전, 기반, 시작, 뿌리, 예? 뭐 기미, 태동 뭐 이런 의미들이 다 있어요. 이걸 그대로 인사에 붙이든 추상적인 어떤 일에 붙이든 사물에 붙이든 다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육효의 제가 할 때 6번째 상효에 뭔가 이렇게 동하는 게 반음계로 떴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 뭐 부동산 하시는 뭐 이런 거 볼 때 그걸 본 거는 여기는 시작의 의미니까 뭐 자손, 어린이, 뭐 부하 직원 뭐 이런 의미고 이게 주역에서도 여기는 상왕의 자리, 황제에서 임금 분왕에 대해서 물러난 자리, 고문 자리 뭐 이렇게 사람으로 보면 현직에서 떠난 자리예요. 영화를 다 누리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뭔가 실질적인 권한 권세는 오효보다는 약하지만 뭔가 이렇게 퇴위에 물러갈 자리 뭐 그렇죠. 이런 걸 그대로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택 가옥으로도 보고 이런 게 이제 효의 위치를 말한다. 순서 말하는 순서고 멀고 가까운 거, 높고 낮은 거, 뭐 귀하고 천한 거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사용을 하는데 나중에 이걸 가지고 풍수를 본다든지 가택에 대한 기륭을 본다든지 육친간의 상황을 본다든지 아니면 안과 밖의 상황을 어떤 감별하고 이런다든지 하면 효위가 낮을수록 밑에 있을수록 내 내부적인 거 가까운 거 그렇죠? 집안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외부는 위에 상효에 있으면 멀리 있으면 그렇죠? 외부 먼 곳 그렇죠? 담장 밖에 도로 오효를 보통 도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 그런 쪽을 진행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데 이제 효위를 씁니다. 효위 그때 이제 더 케이스별로 사안별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쭉 어떤 사례별로 이렇게 봐서 초유에서부터 가택 같은 경우는 마당이나 이렇게 이제 우물이 있는 자리 이렇게 봅니다. 초효에 있는 이런 부분들 또 이렇게 뭐 직원 회사 같은 데서는 직원이라고도 보고요. 직원이라고도 보고 또 이렇게 뭔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사람의 내면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볼 때도 처음 속생각, 속의 생각 뭐 이렇게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부엌을 보고요. 이효는 택효라고 얘기를 하죠. 택효라고 해서 내가 만약에 이사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계획이 있거나 어떤 조짐이 있다, 주변에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특히 이렇게 6개 효 중에 2효가 동했을 때, 2효가 동할 때 이사의 기미가 강하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다 초유에서 6효까지 다 동하고 그럴 수 있는데 2효가 동하면 특히 이사합니다 하는 게 이런 게 이제
택효라고도 하고 예전에 뭐 이렇게 그 2호에 뭐 이렇게 화가 붙거나 아니면 이렇게 수가 붙거나 뭐 이랬을 때 화가 이렇게 공망이 맞으면 옛날에 이제 그 아궁이에 불 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집안에는 뭐 이렇게 이렇게 그 화로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화로 온기가 없는 집안. 또 여기에 이제 수요가 들면 이렇게 침수가 되거나 이럴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방이나 집안. 이걸 요즘에는 이제 침대라고도 봅니다. 침대라고도 보고 이렇게 문정이라고 해서 안의 문, 밖의 문. 우리가 중문이 있으면 밖에 현관문이 있고 그 안에 또 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의 문 같은 거, 방하고 거실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이렇게 이제 삼효 같은 거로도 치죠. 삼효. 그래서 뭐 집이나 방안 아니면 침대라고도 보는데 이게 이제 가택풍수 같은 걸 볼 때는 여기에 이제 등사가 임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관귀가 임했다든지 뭐 이러면 아니면 동해가지고 회두국을 받고 있다든지 하면 꿈자리가 사납다, 잠을 잘 못 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게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 대문이나 화장실, 그리고 오효는 이제 도로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도로. 그래서 이렇게 도로 오효에서 뭔가 이렇게 오효가 이렇게 파를 당했다든지 공망에 들었다든지 뭐 이랬을 때 이게 이제 교통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사고. 교통사고. 그 도로를 상징하니까 특히 오효에서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럴 때, 이렇게 육효는 뭐 지붕, 담, 천장, 아니면 그 조상의 분묘 같은 거 됩니다. 분묘, 분묘, 뭐 비석, 비석. 제가 예전에 그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고향 선산이나 종중회의를 가는데 그때 이제 원행을 가기도 하고 이제 운전하고 가니까 염려가 돼가지고 이렇게 육효점을 쳐봤는데 딱 육효가 뜨더라고요. 부효가 떠가지고. 그게 다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멀어진 일, 그러니까 조상, 분묘, 이게 족보 관련 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이 이게 다 뭐냐면 사람은 밑에서부터 그죠? 쭉 머리까지 올라가는 거, 이렇게 어떤 가문에 대한 것도 쭉 이렇게 인물에 대한 것도 점점 대통령까지 장관까지 그렇죠?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이렇게 아주 컨트리사이드에서부터 이렇게 쭉 뭔가 커져나가는 그런 형태. 이거 이제 가축을 뭐 특별하게 이렇게 이제 옛날 농경시에도 많이 육효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활용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예전에 활용하는 것 중에 우리 이 집에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랑 비슷했잖아요. 이렇게 가축의 개념이 있으니까 가축이 잘 될 거냐 그걸 볼 때 하나하나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가축을 초요를 닭이라고 보고 닭은 유잖아요, 그렇죠? 유. 그러니까 이런데 이제 이 전체적인 가축을 자손으로 보는 거예요. 자손으로 봐서 요즘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이 많으니까 이 반려동물의 건강, 반려동물의 어떤 기륭, 내가 이 반려동물을 입양을 했는데 잘 자랄 수 있겠는지 이런 걸 볼 때는 손을 보면 되는 거예요. 손을. 그러면서 이제 뭐 그게 여기에 걸리면, 만약에 내가 개를 키운다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에 어떤 연결되는 의미들이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효위로 이렇게 작용한다라는 거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렇게 그냥 중점적인 거를 내가 파악을 할 때 6개의 효 중에 용효라고 해요. 그냥 용효.
용신효, 요즘에 그냥 이렇게 통칭해서 쓰면 됩니다. 근데 또 다른 데에서는 이거를 주사효나 주상이라는 말로도 써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용신효라는 거. 그러니까 보통은 나에 관련된 일이라고 하면 이제 세효가 되거든요. 나중에 용신할 때는 다 말씀드릴 텐데, 재물이나 돈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할 때는 처제효가 됩니다. 처제효. 이사나 문서나 합격이나 뭐 이런 걸 따질 때는 부모효가 되고, 또 말 그대로 부모님에 대한, 윗사람에 대한 걸 볼 때도 부모효로 보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주된 일이 임해 있는 효, 주된 목적사가 임해 있는 효, 이거를 주사효라고 하고, 정효, 동효는 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주역에서도 기륭회린이 생호 동야라, 이런 게 있고, 천군부에서도 동의시, 동은 일의 시작을 얘기하고 변위 종이다. 변이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종이 동한 거에 있다라는 거죠. 동정이 있을 때, 동정이 있을 때 거기에 어떤 이거를 이제 육효 고전 고서에서는 신의 기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신의 기미. 그러니까 여기서 신은 어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절대자, 어떤 뭐 귀신 뭐 이런 게 아니고 기운에 작용하는 작동하는 그 미세한 어떤 이런 거를 이제 그 어떤 신이다, 신의 기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변한 것, 동했다라는 거, 이렇게 동하지 않는 거를 정효라고 하고, 동한 거를 동효라고 하고, 동해서 동하면 반드시 변하죠, 그렇죠? 양은 음으로, 음은 양으로, 그렇죠? 이렇게 변하니까 이게 다 변하는 경우의 수의 기본 틀을 계산하면 4096가지 경우 수가 나와요. 아예 안 변하는 것에서부터, 하나 변하는 것에서부터 6개 변하는 것까지 하면,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이제 일과 월이 가미가 되고, 뭐 이렇게 육수도 가미가 되고 해서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변한 게 있는데 나중에 다 말씀 차근차근 드리겠습니다만, 효가 동하면, 그렇죠? 동하면 양효는 음효로 이렇게 변하겠죠, 그렇죠? 변하면 이 변효는 요 동한 거, 요 끼리끼리에서는 작용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생극을 작용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동효는 변효를 생하거나 극할 수가 없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오행을 붙이니까, 오행을 납갑을 붙여가지고 붙이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그 사화가 이렇게 자수로 변했단 말이에요. 이거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 신금이 묘목으로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변한 거는, 요 변효는 이렇게 사화를 극할 수 있어요. 이거를 머리를 돌려서 극한다 해가지고 회두극이라 그래. 회두극. 그렇죠? 이거 이렇게 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일월 동효와 변효에 크게 그 목적사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는 네 군데가 있어요. 네 군데. 그러니까 점을 치는 그 월, 점을 치는 그 날, 그리고 이렇게 동효. 어딘가에서 동한효가 있고, 또 동에서 변한효가 있고. 그런데 이 동효가, 만약에 이게 신이 동에서 묘가 됐다라고 하면, 요게 이렇게 극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극할 수는 있어도, 아니 반대로, 이게 예를 들어서, 목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목생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생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건 나중에 더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효는 6교점을 칠 때 그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 자신 기준. 우리가 세응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항상 요거는 1, 4, 2, 5, 3, 6으로 세트화 됩니다. 세트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세가 붙으면 응은 사에 붙고,
새가 2에 붙으면 응은 5에 붙고, 새가 3에 붙으면 응은 6에 붙고, 이렇게 새 응은 나와 상대방. 모든 사안들이 다 필요한 게 아니고, 뭔가 사안을 내가 파악하려고 하다 보면 꼭 상대방이 있는 그러한 사안들이 있어요. 소송을 한다든지, 뭐 궁합을 본다든지, 동업을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뭐 내가 같이 간다든지, 이럴 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어떤 대상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들은 기준점이 되는 거는 세효가 되는 거고, 그 대상이 되는 것을 응효라 한다. 응효.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명칭으로 구분을 하고, 대효는 아까 1, 4, 2, 5, 3, 6으로 되는 거, 서로 대칭이 되는 거를 말하고, 이게 그 사이사이에 두 개 효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개 효식, 그렇죠? 1하고 4는 2, 3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3하고 5는 3, 그러니까 2하고 5는 3하고 4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간효라 그래, 간효. 간효를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중간에 뭔가가 이렇게 개입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니까 중간에 개입이 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어떤 중개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매도자고 매수자인데 직접 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누가 끼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어떤 뭐가 껴서 이루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뭐 내가 소송을 걸어도 뭘 해도 변호사가 끼고, 뭐 이렇게 중개인이나 중매인이 있고, 또 누가 이렇게 소개해 주는 사람이 있고, 연결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간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간효가 있어가지고 이 간효가 나를 극하는지, 나를 생하는지, 상대방을 극하는지, 생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기륜 관계를 판별을 하고 파악을 한다. 이게 이제 사이에 있다고 해서 간효. 풍수에서는 이거를 명당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명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간효. 그리고 방효는 그러니까 이게 새가 있고 응이 있으면 두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새 쪽에 가깝냐 응 쪽에 가깝냐에 따라서 그 가까이 있는 효를 다른 말로는 그냥 간효라고 퉁치면 되는데, 간효를 좀 나눠가지고 방효라는 말로도 쓴다.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지만 가끔 책 보다 보면 그런 그 용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고, 효가 이렇게 화했다라고. 그러니까 그 효가 동해서, 그렇죠? 동하면 어떤 효로 변하죠, 그렇죠? 변하는데 이걸 변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화라고도 얘기를 해요. 변이라고도 얘기하고 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래 변화의 개념은 이렇게 태음에서 이렇게 소양으로 가는 거를 변이라고 얘기하고, 소양에서 태음으로 가는 거를 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현상에서는 그냥 화했다고, 다른 효로 화했다라고 해서 화효라고도 쓰고, 변했다라고 해서 변효라고도 쓰고 혼용했었습니다. 특별하게 차별이나 차이를 주질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효가 동해서 음양 관계가 바뀌는 거죠. 바뀌어서 변화 또는 화효라고 한다. 요즘은 뭐 그냥 그 태아 임신하면 이렇게 그 초음파 검사하면 금방 성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런 게 없었을 때 뭐 이렇게 양효가 그냥 변하지 않았으면 이게 그 남자고 여자인데 이렇게 동해서 변하면 여하라고 판별을 하는 거야. 동해서 변하면 남하라고 판별을 하는 거야. 이럴 때 쓰는 게 뭐예요? 이렇게 화가 화효했기 때문에, 변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변한 상을 잡아내는 거죠. 변한 것 때문에. 그렇게도 썼던 이런 용어들입니다. 나중에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하고, 명리에서도 비교적 이렇게 용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자주 쓰지는 않지만, 주변에 이제 많이 이렇게 활용하고 보통 명사처럼 명리에서
쓰는 말을 이렇게 그 용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포함을 해서 이 육효에서 8가지의 신이 붙는 명칭이 있어요. 8가지 신이.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용신은 그 목적사의 주체가 되는 거를 용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될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예, 그래서 이거를 핵심이 되는 거를 파악하는 거를 용신이라 한다. 쓰이는 용신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용신이 되려면 용신은 그 왕한 기운을 띠는 것이 좋습니다. 왕한 에너지를. 예. 왕한 에너지라는 거는 일과 월이나 아니면 동요나 변요. 변요. 아까 변한다고 얘기했죠. 정요가 변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일과 월. 예. 오늘이 예를 들어서 개묘가 되죠, 그렇죠? 개묘가 되면 뭔가 이 주사요, 용신요에 붙는 글자 중에, 그렇죠? 글자 중에 이렇게 수가 붙거나 오행이 수가 붙거나 목이 붙으면 특히 목이 붙으면 일하고도 이거를 비화됐다라고 얘기하고 월에 생을 봤잖아요, 그렇죠? 목이 길신이 됐던 길사가 됐던 흉사가 됐던 오늘 목이 떠 있는 경우는 어때요? 굉장히 왕한 거예요. 예, 센 거예요. 뭐 돈에 붙었다 그러면 돈 벌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선생님 오늘 병자월 맞아요. 병자월이에요? 아, 지났네. 아직 아직이죠? 네, 대설이 모레니까 아직 을해. 왜 이렇게 놀래키십니까? 아니, 아니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절입일로 그러니까 명리에서 따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설이 지나야 돼. 대설도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까지 따져가지고 지나야 됩니다. 이게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걸 쓰더라도 매화역수 같은 경우는 순수한 음력으로 따지거든요. 근데 명리하고 육효하고 이거는 그 날을 계산하는 게 이렇게 그 절기력 기준으로 해서 그 해월 맞습니다.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해월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뭔가 왕한 게 좋다. 왕한 게. 그래서 기본적인 뭔가 육효점의 주된 목적이 되는 거. 어떤 기륭을 물어보는데 건강에 대한 걸 물어본다. 그럼 뭐 자녀의 건강에 대해 물어본다. 그러면 자손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손이 용신이 되는 거고 내가 좀 걱정거리가 있는데 이게 좀 해결되겠느냐? 이것도 자손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보는데 아니면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취직이 잘 되겠느냐 어떻겠느냐? 이러면 관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 다음에는 관살은 일반적인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의심이나 걱정이나 고민거리나 이런 것들이에요. 일반적인 경우에. 전세가 용신이다 그러면 전세가 나가냐 죄인가요? 죄? 아니지. 그거는 부모. 그러니까 인성으로. 인성으로 보는 거지. 서리였어. 인성으로 보는 거고 이걸 내가 목적 있잖아요. 목적성이 물론 항상 제극인 관계잖아요. 그렇죠? 제극인 관계지만 이런 글자들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뭐 전세를 예상을 하고 궁금한데도 올려서 냈어. 그러면 좀 내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 상황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깨져 있고 제가 생을 못 받고 있고 문석 기운만 잘 작동이 된다 그러면 그렇지. 나가긴 나가는데 돈은 비싸게 돼서 그거는 어렵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쨌든 그 주사위의 용신이 될 수 있는 거는 문서가 되는 거예요. 문서가.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 나중에 다 하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구분해 나가는 거고 이 용신을 돕는 거를 원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신. 그래서 용신이 있으면 뭔가
뒤에서 백업을 해주는 응원군, 후원군이 계속 생해줘야 되겠죠. 그죠?